안녕하세요. 경매상관 박영준입니다. 오늘 요거 한번, 마이크, 잠깐만요. 오늘 요거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5강에 걸쳐서 계속 할 거거든요. 빠르게 한 뭐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요거, 분양 단지 내 도로. 그 다음에 지분 가등기가 돼 있는 게 있어요. 후순위인데 지분 가등기야. 근데 이게 인수야. 그런 것들. 재밌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기상권을 낙찰받은 사례. 이것은 이제 부산에 계신 강동료 사장님께서 법정기상권을 낙찰 받으셨어요.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고 1차 경매, 2차 경매. 그 다음에 국가가 전세권자야.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과 행정대집행이 이제 충돌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그런 거하고 건물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도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짧게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계속 할 거예요. 777강부터 783강까지 오늘 다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짧게 할게요. 짧게 그냥.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제 블루오션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블루오션 교재 꼭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분양 단지 네트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큰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올해 안에 11월이 가기 전에 교재를 구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이유는 이제 아마 교재 구입자에 한해서 제 유튜브 영상을 앞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둘러서 구매하셔가지고 정말 3, 4개월, 5, 6개월 안에 선수 반열에 오르십시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양 단지 내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 하나 볼게요. 이분이 직접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게 2024년에 얼마 전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2022년도에 또 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마음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 교재를 구매하셔가지고, 제가 해결책을 드렸는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분양 단지 내 도로예요. 여기 보시면, 요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요것도 거의 이 일대를 다 낙찰 받으셨어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도로 지분의 일부 그 다음에 요거 요 필지 거의 다 낙찰을 받았는데 이 도로가 n분의 1로 돼 있어요. n분의 1로 n분의 1로 근데 도로 모양은 했지만 여기가 지목은 임야예요. 임야. 그리고 여기 아무런 건축물이 없어요. 건축물이 없습니다. 각 지하철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임야에다 건축물을 지을 때는 50m씩 밖에 못 들어가죠. 그죠? 뭐 끝에다 옛날처럼 여기다 집 지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분할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여기 한 50m 집 지어놓고 또 50m 들어가서 여기 집 지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난개발이 우려가 있어가지고 요것은 이제 산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산지법에 50m 이상 50m 이내로 개발행 허가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와있죠. 제가 600 몇 강에 셌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많은 필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거의 다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 도로 n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n분의 1 소유자들이 여기 도로 허가를 내줄 테니까 도로 사용 승낙을 해줄 테니까 여기 낙찰 받은 거 두 필지를 달라. 아니 요걸 달라고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투필지를 달라 이런 식으로 완전 칼만 안 들었지 진짜.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낙찰을 제가 1년 전에 저랑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결국에는 구매 안 하시다가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해결책을 드렸거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분양한 건데 한 사람이 분양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 알고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했지만 분양 단지 내 도로는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거죠. 내가 만약에 다 건축허가를 내려고 했어. 그러면 이 도로 소유자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받을 필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큰일 나. 큰일 난다고. 사안마다 달라요. 사안마다 다르니까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행스러운 건 하나는 이분이 이제 여기 낙찰을 쭉 다 받으셨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건축허가가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도로로 지정 공고가 돼 있습니다. 마침 여기가 이 부분이 이분이 이제 보내주신 자료거든요. 이 부분이 도로로 지정 공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착공계는 집어넣었어요. 착공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착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제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고 이분께서 이제 여기다 다시 건축허가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의 지정 공고가 이미 됐기 때문에 도로의 여기는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한 필지예요. 여기까지만 여기 나와가지고 도로 지정 공고 그죠? 도로 지정 공고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그러면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면 이 도로 지정 공고도 취소되냐? 그건 아니죠.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는 이 도로를 물고 있는 이해 관계자,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 낙찰자인 우리 사장님 188만원 교재 구매하신 사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죠? 이 도로에 대해서는 이 도로는 폐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축허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이쪽에 몇 필지를 더 낙찰을 받으셨는데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게 이 도로가 n분의 1이잖아요. n분의 1. 이 도로 지금 소유자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자 그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4가지 경우가. 자 모두 분양하고 분양자 이름으로 임야인 도로로 남겨진 상태. 그죠? 뭔 말이냐면 아까 그림을 보고 설명해야 되겠다. 자 여기를 다 분양했어요. 이제 이런 필지들을 다 필지를 분양하고 이 도로만 처음에는 이제 그 A라는 사람 소유가 다 이제 뭐 가, 나, 다, 라, 마 다 이제 분양을 하고 이 도로만 지 앞으로 가 앞으로 해놓은 거야. 가 앞으로 아니 이 A 앞으로만 해놓은 거야. A 앞으로. 그러면 내가 여기다 건축허가를 넣고자 할 때 이 A라는 사람의 사용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필요 없어요.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증거 보여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님들도 당연히 공무원님들한테 가서 건축허가 내려면 여기 이제 이 도로 임야인 도로 지목은 변경 안 됐습니다. 임야입니다. 임야인 도로의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례를 하나 들이대면 공무원님들께서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판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줘야 돼요. 사용동의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니 지가 이 A라는 사람이 지가 여기 다 가나 다라마바사한테 이렇게 딱 분양을 해놓고 이 도로만 딱 자기 앞으로 남겨놓고 사용승낙을 받을 때마다 돈을 갖다 뭐 한 2천만 원씩 달라. 이거 도둑놈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이거. 대법원 판례도 그래서 너 도둑놈 맞아 임마. 너한테 사용승낙도 안 받아도 돼.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요런 경우가 있었어요. 택지를 분양할 당시 아까 이렇게 분양할 당시에 n분의 1로 임야인 도로를 함께 분양했어요. 자 이게 처음에는 A라는 사람 거라고 했죠. 제가 A라는 사람 건데 자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한테 분양할 때 여기도 각자 6분의 1 도로도 6분의 1 지분을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6분의 1씩 지분을 다 준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여기다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 이 6명의 사용동의를 다 받아야 되나? 당연히 지목은 임야죠. 지목은 임야예요. 아직 물론 이게 도로로 지정 공고돼 있다면 상관없어요. 또는 분양할 당시에 이걸 먼저 도로로 지목을 변경했다면 관계없어요. 이 분양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요것은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n분의 1로 이 각각의 필지를 분양할 때마다 이 도로의 지분도 n분의 1씩 줬어요. 그리고 이 도로도 임야야 임야. 그러면 이 임야인 도로의 n분의 1 지분권자들한테 내가 여기다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사용동세를 받아야 되나 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나 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공무원들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자 분양 당시에 이 도로를 그죠 무상으로 제공할 거라는 그죠
무상으로 제공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의 확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택지 분양자들이 매매를 한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공무원님들은 당연히 이 n분의 1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판례를 갖다 드려도 안 됩니다. 동의서 받아오세요. 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 많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보면 어떻게 보면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아직 도로로 지정 공고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에서 도로로 지정, 변경,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폐지할 때는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네 가지 사례 중에서 이런 경우는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역으로 짚어보면 물론 이 중에서 이제 골치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매매했다거나 이것을 낙찰받은 사람들, 이 각각의 필지 낙찰받은 사람들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뭔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다 뭐 인삼 심으려고 낙찰을 받은 사람은 뭐 그렇게 드물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용동의를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사용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설령 사용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를 갖다 드리면 공무원님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동의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개발행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거의 인정을 안 해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의 관계에 있어서 이 도로를 지정 공고하려면 이에 당사자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죠? 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n분의 1로 분양받은 사람들의 도로까지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동의를 받아오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택지 개발, 택지 분양 당시에 n분의 1로 임야인 도로를 함께 분양받은 사람들, 그죠? 사용 승낙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제가 말씀드렸죠.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도로를 지정, 변경, 폐지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본다라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안마다 틀리니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제 블루오션 교재에 상세히 실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 1번의 경우 임야인 도로의 소유주가 바뀐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게 원래 A라는 사람 거였는데 A사라는 사람 거였는데 자,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이야. 그러면 이 원래 도로 소유자는 이제 A야. 나머지 다 분할하고 도로만 지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도로가 A에서 B로 바뀌었어.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어. 그럼 이 A한테 다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도 됩니다.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까지 다 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된 걸리 승계되는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에서 B로 설령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낙찰받은 분도 웃긴 사람들이죠. 이 도로를. 제가 도로 좋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도로 좋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제 두 번째 경우, 이게 임야야. 이 도로가 임야야. 그죠? 임야.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 낙찰받은 분은 또 뒤에 몇 개 낙찰받았다 했잖아요. 이 사람이 하도 생떼를 부리니까, 사실은 또 이제 요렇게 또 건축허가를 또 이렇게 도로를 갖다 이렇게 낼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도로를 낼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먼저 그 n분의 1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죠? 사용승낙을 난 죽어도 못 해주겠다. 이 뒤에 두 개의 필지를 나한테 주라. 그렇게 끝까지 목리를 부린다면 뭐 이 넓으니까 이렇게 도로 내면 돼요. 이렇게 그죠? 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죠? 대부분 판례 갖다 드리면서 자 분양 단지 내 도로입니다. 분양 단지 내 도로고 그죠? 또 더군다나 좀 저기 한 것은 이 낙찰을 받은 분이 이 도로 지분 51%도 같이 낙찰을 받으셨대요. 그러면 뭐 그죠?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웬만한 것들은 처분만 전체 동의가 필요한 거고 이 도로
그죠? 도로의 처분만 전체 동의가 필요한 거고 나머지 관리행위라든가 그죠?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승낙 여부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택지 분양 당시에 n분의 1로 임야인 도로가 아까 그 도로가요. n분의 1이 된 도로가 이미 도로로 지주목이 변경되었다면 그죠? 이런 경우는 거의 그죠? 이게 임야가 아니고 이게 임야가 아니고 이게 이 도로가 임야가 아니고 지목이 도로다. 옛날에 제가 강의했습니다. 불로전개돼 있어요. 이게 도로다. 도로로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도로다 그러면 이미 이것은 배터리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거예요. 최초의 분양자가. 그 특정 승계인한테도 이런 배터리 사용 수익권의 포기가 승계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뭐 나중에 사용승낙을 받으라 뭐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설령 도로로 지정 공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도로인데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이 도로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딱 한 가지. 요거 택지 분양 당시에 n분의 1로 임야인 도로를 함께 분양했어요. 도로까지 함께 분양한 거죠. 그러니까 n분의 1로 이런 경우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임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차피 개발행위를 받으려면 또 도로로 지정 공고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 n분의 1 모든 사람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고요. 이해 가셨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처럼 아까 한 사람이 또는 한 사람이 분양을 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다른 사람한테 바뀌었다 중간에. 그러면 그것은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남목에 따른 도로 일부 포함이죠. 일부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볼게요. 어우,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목이 좀 칼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유 빨리 끝내버리자 그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좀 행설술 하더라도 약을 좀 독하게 먹었더니 좀 그래요. 여기 안 나오네. 어쨌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이 낙찰받은 게 이거 낙찰받고 요거 낙찰받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뭐 여기 몇 개 다 낙찰받았죠. 이렇게 많이 낙찰받으셨죠. 몇 개를 한 6, 7개 필지를 낙찰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조경사업 하시는 분이에요. 조경사업 이제 제 188 교재 구매하신 분이 조경사업 하시는 분인데 자 이분이 이제 여기는 건축허가가 있어요. 건축허가가 있고 또 이제 시청에 확인해 보니까 이만큼은 도로로 지정 공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건축허가권을 줄 테니까 돈을 또 요구하잖아요. 그죠? 몇 천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제가 그래서 건축허가 확 취소시켜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어차피 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니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돼 있으니까 아까 그 일부 포함이라고 돼 있죠. 토지이용 계획원에 보면 일부 포함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일부 포함이 바로 이겁니다. 요 도로 이게 원래 전체가 한 필지인데 도로의 지정 공고는 이 전체 필지를 다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일부만 해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도로로 지정 공고 됐어요. 여기만 이렇게 필지는 분할 안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건축허가 살아있고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할 겁니다. 또 막대한 돈 요구하면 건축허가 취소하는 게 맞죠. 그죠? 어차피 건축허가 도로인데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그런 겁을 주더래요. 여기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이 도로도 못 쓴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는 이 도로를 물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 낙찰받은 분이 사장님께서 토지 소유주인데 동의 안 해주면 폐지 못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겁을 주면 안 돼요. 그죠? 여기 건축권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겁을 주더래요.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여기에다 건축허가를 넣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임야잖아요. 지금 여기 도로가 임야잖아요. 임야인데 임야 여기가 이제 n분의 1 세분인가 3분의 1로 돼 있나? 어쨌든 간에 3명으로 공유가 돼 있나 봐요. 그러면 여기다 건축허가를 넣을 때 이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토지 형질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또는 도시개발과에서 또는 건축학과에서는 개발행정학과에서는 당연히 이 토지 소유자들 n분의 1로 돼 있는 사람들의 사용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는 받을 필요 없다. 이게 전체가 한 사람 픽지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이 다 분양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이 분양한 거. 그리고 중간에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소유자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이 도로가.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 이제 건축허가를 넣을 때 담당 시청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걸 충분히 판례를 갖다 드리면 당연히 수긍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 단지 내 판례는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게 한 4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수 있는 건 요거 하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거 대법원 2014년 3월 27일 선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매매 계약 시 도로로 제공하기로 한 면적에 해당하는 공유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뭡니까? 원고가 공유 지분을 이전을 구하는 원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지분을 이전을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원고입니다. 자, 그러면 자, 원심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냐? 원심 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이와 같이 원심 판단의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과 관련하여 논리의 경험의 법칙을 위반 어쩌고저쩌고 자유중심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이 부분 상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청구에 관한 상고 이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고들은 청구 원인으로 피고가 택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로서 5.2에 25 이게 아까처럼 이게 도로예요. 도로 가운데 큰 길쭉한 거 있죠? 이게 도로입니다. 지목은 임야예요. 현황 토지의 도로 개설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로의 개설, 도로의 사용 승낙, 통행권의 확인 청구를 하였다. 그죠? 원고들이 이제 소송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심에서는 원고 패가 됐는데 대법원은 뒤집힌 거예요. 이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지분 이전 약정과 별도로 도로개설 약정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여 도로개설 약정의 판단을 누락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라고 돼서 원고가 대법원과 승소를 한 겁니다. 승소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원고들이 도로를 사용 승낙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게 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 대법원에서는 사용승낙 해줄 필요가 없다. 이 도로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좀 볼게요. 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판례에 대해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택지와 도로의 관계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비춰보면 택지를 조성하면서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아까처럼요. 그죠? 그 택지를 맹지로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 계약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그죠? 내가 이 도로를 이 아까 길쭉한 걸 도로로 내가 해주겠다 약정이 없더라도 그죠? 분양 사업자로서는 수분양 택지에서의 주택건축 및 수분양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 분양된 택지들의 현황에 적합하게 그 인접 부지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 도로를 개설해야
개설하여 제공해야 하고 수분양자에 대하여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전제로 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거래상의 관념에 부합되고 분양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 그죠? 멋진 말 아닙니까? 그죠?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권한을. 그죠? 그러면 권한을 부여했으면 내가 그 도로인 임야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해볼게요. 임야들로부터 기존 도로에 이르는 통로로 가는 기능을 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추고 있다. 피고는 분할 전 산 87 임야를 택지로 분할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통행 및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분할된 각 택지에서 기존 도로에 이르는 통로에 개설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고려하여 5위에 25가 아까 길수단 도로입니다. 그 예를 들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현황 토지를 이와 같이 분할한 것을 보인다. 그죠? 도로 예정 부지 중 52평 상당의 지분을 포함한 270평으로 정하였으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볼게요. 자 통로의 형상을 갖추어 분할되어 있고 택지로서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5위에 25 이게 뭡니까? 도로 임야인 도로죠. 현황 토지가 도로 부지에 제공됨을 전제로 하여 그 지적을 이 사건 도로 예정 부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적 변경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지적이 변경이 불가능한다 하더라도 5위에 25 임야인 도로에 현황 토지가 존속하는 이상 이를 도로 부지로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고 또한 5위에 25 현황 토지는 원고 1위 이전받은 5위에 13 현황 토지의 위치와 현황에 비추어 그 토지에서 기존의 공로로 이르는 도로에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위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예정 부지로 지적을 변경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로 지적을 변경해서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매매 계약에 의하여 원고 1위 최종적으로 이전받은 5위의 13 현황 토지에 서의 건축 및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미 통로의 형상을 갖추어 분할된 5위의 25 현황 토지에 도로를 개설 제공하고 원고 1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초의 분양자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형상이 도로라고 누가 봐도 애들이 봐도 이거 도로잖아요. 라고 인정할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진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 승낙을 안 해준다고 해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님들한테 이런 걸 갖다 드리면 아 이런 게 있었네요. 그런 공무원님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님들은 다 아세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갖다 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일하기가 하도 좀 수월하죠. 그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판례는 제가 공개하지 않을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요렇게 요거 774강에서는 분양 단지 내 도로 요 4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